자, 안녕하세요. 유튜브 호지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자, 호지 친구들, 오늘은 바로 SCP 시간입니다. 과연 어떤 SCP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호지 친구들, 기대가 되면 뭐해라? 바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섹시. 자, 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SCP는 바로 031입니다. 이 친구 굉장히 신기하게 생겼어요. 어떤 친구인지 바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년번 후 SCP-031 등급 안전. 이 개체는 애벌레와 흡사하게 생겼으며 75kg 정도로 시속 3km로 움직일 수 있으며 그때마다 기름 자국을 남긴다. 가장 기초적인 신체 운동밖에는 하지 못한다고 밝혀져 있으며 회수한 조직 표본을 검사한 결과 031은 적어도 일부분은 인간의 근육과 상피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031은 높이나 어조에 구애받지 않고 인간의 음성을 재현할 수 있으나 어떤 생물학적 원리로 가능한 것인지는 현재 알 수 없다. 031을 직접 인지하는 사람은 대상을 한때 자신이 알고 지냈으며 과거의 한 시점에서 애정의 감정을 가졌던 인물로 볼 것이다. 자신을 인지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경우 031은 자신이 바로 그 인물이라 주장할 것이며 과거의 한 사건에 의해 곤궁에 빠졌다고 말할 것이다. 031은 이를 통해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장기간 함께 있자고 설득하려 한다. 이 효과는 031을 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며 동시에 031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수의 상한선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거주지를 둘러본 후에 031은 낭만적인 관계를 시작하려 들며 이에 성공할 경우 함께 살기 시작한다. 자, 이렇게 해서 SCP-031이었고요. 두 번째 SCP는 바로 224입니다. SCP-224.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어요. 224 하면은 제 생일이거든요. 우리 호지 친구들 제 생일 기억하세요. 그리고 저에게 선물을 보내주시면 정말로 사랑하겠습니다. 왜 그래? 호지 친구들한테 선물 받을 생각하냐고? 아직 미안해. 224에 대한 설명 해드리겠습니다. 1년번 후 SCP-224 등급 유켈리드. 이 개체는 검은 페인트와 금박으로 장식된 목조 대형 괴종시계이다. 제조 일자는 19세기 말로 나타났으며 대체로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일반 괴종시계처럼 보이지만 제대로 일관성 있게 움직이지 않는다. 정각을 알리는 종소리가 1분에서 몇 달에 이르기까지 하며 가끔은 시계가 반대로 움직이기도 한다. 종소리는 시간을 움직이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소리의 범위에 있는 사람과 사물은 급격하게 늙어가기 시작한다. 이 개체는 원래 어느 골동품 가게에서 아내의 생일 선물로 한 남편이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집으로 가져갔지만 작동하지 않아 고장났다고 판단했었고 이틀 후 무너진 집안에서 늙어 사망해 있는 부부들을 발견하고 재단이 이를 확인해 회수하였다고 전해진다. 현재 음향상수의 간섭 노드가 있는 방음 격리실에서 습기가 없는 상태로 안전하게 보관 중이라고 한다. 자, 이렇게 해서 SCP-224에 대한 설명을 다 해드렸고요. 세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SCP는 바로 517입니다. 야, 이거는 이제 한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제 보여줬었는데 와, 보자마자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보여드리죠. 1년 번호 SCP-517 등급 안전. SCP-재단에서 보관 중인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는 점술 기계다. 나무로 만들어진 2m짜리 점술 기계로 내부에는 전기로 작동하는 기계 양초와 할머니 모양 기계 인형이 들어가 있다. 기계 위에는 할머니의 야원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으며 전선은 끊겨 있고 동전을 넣어도 반응이 없다. 이 SCP는 매우 위험한 SCP임에도 불구하고 격리가 쉽다는 이유로 안전 등급을 받은 케이스이다. SCP-517의 범위 안에 들어간 인물은 SCP-517의 표적이 되며 기계가 활성화되면서 할머니 인형이 표적을 바라보고 기계의 배출구에서 운세 카드를 배출해낸다. 이렇게 카드를 받으면 표적이 되며 설정된 바로 다음날 아침 현지 시각 1시 43분에 SCP-517-1이라 명명된 존재들에게 공격받는다. SCP-517-1은
수많은 팔들로 매우 많은 관절과 무한장으로 길이를 늘리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주로 지하실이나 황풍구, 하수구 같은 어둡고 좁은 곳에서 튀어나와 오로지 표적만을 향해 돌진한다. 표적이 이 팔들에게 잡히면 지정된 장소로 끌려가 획될 때까지 먼지나게 얻어터져 죽는다. 무기로 팔들에게 타격을 입힐 수는 있지만 그러면 더 많고 강한 팔들이 나타나 의미는 없다고 한다. 이 팔들은 정말 걷잡을 수 없이 튀어나오며 시간이 지날수록 많아지고 어디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까지 표적이 되고 살아남은 사람은 없다고 전해진다. ESCP의 격리 절차는 간단한데 그냥 할머니 인형의 시선을 벽에 향하게 한 뒤 기계를 벽에 붙여놓고 두꺼운 천을 덮어놓으면 된다고 한다. 자, 이렇게 해서 SCP-517에 대한 설명을 다 해드렸고요. 마지막 SCP는 일본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바로 4 죽음의 444입니다. 이 친구 과연 어떤 친구인지 바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죽음의 숫자 444. 1년번 후 SCP-444JP 등급 없음. 일본 생명창조연구소의 거점으로 추정되는 시설을 점거했을 때 발견한 어느 찢어진 종이에 적혀있던 문장이다. 본 SCP를 서술한 문서는 인쇄본으로 스캔해서 올려져 있으며 프로토콜 문서가 실행되기 전에는 해당 문서에 접근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는 ESCP에 접근하는 것 자체를 막기 위한 조치로서 읽자마자 효과가 발현되는 데다가 그 효과가 너무 위험하기 때문이다. ESCP가 발견된 곳은 일본 생명창조연구소이지만 해당 연구소에서 만든 SCP가 아닌 발견한 SCP이다. 효과는 앞서 설명한 일본어로 다음의 문장을 읽었을 때 발견된다. 붉은 너울 밤을 버이는 주홍빛새여 풀을 먹어 뿌리 먹어 길을 피어라. 해당 문장을 읽은 사람은 붉은 노을빛 하늘 아래 붉은 들판의 모습을 한 환영세계로 정신만이 이동하게 되고 피엄자는 이후 하늘을 날 수 있다는 믿음하에 사로잡혀 진짜로 하늘을 날게 된다. 그렇게 날아오르다가 2에서 3분 후 피엄자는 눈앞에 거대한 붉은 새를 목격하게 된다. 해당 새에게 뒤쫓긴 피엄자는 결국 그 새에게 잡아먹히게 된다. 그리고 제일 충격적인 사실은 거의 모든 것을 잊고 다시 처음 단계로 돌아오게 된다고 한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입자마자 정신만이 이동을 해서 인간의 정신을 뜯어먹는 새에게 몇 번이고 먹히게 되는 것이다. 이 환영세계에서 빠져나와 무한한 죽음을 막는 방법은 오로지 다시 살아날 때마다 조금씩 떠오르는 기억들을 근거로 해당 체험을 글로 써서 옮기는 것뿐. 하지만 저 마지막 부분 때문에 그렇게 빠져나오게 되는 데에만 몇 주씩이나 걸리게 된다. 게다가 이렇게 환상세계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은 모두 루트에 대한 기억을 자세히 유지하게 되고 그 때문에 미쳐버린다고 한다. 자, 이렇게 해서 SCP-444에 대한 설명을 다 해드렸고요. 오늘 SCP 정말 끔찍하고 무서운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우리 호지 친구들은 어떤 SCP가 가장 무서웠나요?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족구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만